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눌러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두 번째 프로젝트 02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next에서 generate web xml 배포 설명자 체크. 저건 그냥 필수로 해주세요. 안 해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지만 만들 때 미리 추가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finish 하시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프로젝트 구조를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왔지만 생각하실 것, 우리가 또는 사용할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src 폴더는 자바 코드가 들어갈 곳이에요. 나중에 자바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제 저쪽에다가 따로 자바 코드를 빼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웹 컨텐트라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버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쓰여 있으신 분들이 있죠. 웹 앱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폴더는 클라이언트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본 베이스 폴더입니다. 여기가 베이스 폴더, 기본 폴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여기까지가 서버에 라는 거고, 그 서버에 이제 실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컨텍스트 패스라고 부르는 최상위가 바로 서버 이름 뒤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최상위 요청 경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이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여기를 최상위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위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조금 더 보도록 할 건데, 여기가 최상위이거나 별도의 이름이 추가가 되어 있으면 여기가 컨텍스트 패스일 수 있어요. 최상위. 그러면 어찌됐던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요 정보를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베이스 폴더와 연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클립스가 서버는 아니죠. 이클립스는 개발 도구예요. 우리 서버는 톰캣이라는 녀석이 실행될 거죠. 그래서 톰캣이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주면 그때 베이스가 되는 폴더가 된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서버에 요청할 때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고, 이 컨텍스트 패스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이 베이스 폴더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베이스 폴더에 어떤 파일을 요청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차차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고요. 어쨌든 여기는 웹 앱 또는 웹 컨텐트라고 해서 웹 관련된 자원들이 들어갑니다. 여기 자바 코드가 들어가고 여기 아래에는 결국 HTML 코드, 뭐 CSS 코드,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JSP 파일이 위치하게 될 거예요. 또는 뭐 이미지 파일이나 다른 정적인 파일들도 이쪽에 포함시켜 줄 수가 있고요. 메타 폴더랑 웹 정보 폴더는 일단 건드리진 않습니다. 얘네 두 개는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라이브러리 쪽에다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API,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기 안에 넣어서 쓸 거고요. 웹 XML이라는 파일은 톰캣이 동작할 때 설정 파일이에요. 톰캣이 동작할 때 이 설정 파일 안에 들어있는 값들을 확인해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일이겠죠. 나중에 좀 만져볼 거고요. 기본적인 폴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src 폴더에 자바 코드가 들어간다. 웹 컨텐트에는 웹 관련된 자원이 들어간다. 메타 폴더나 웹 폴더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제를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웹 컨텐트에 우클릭해서 새 파일을 추가해 줍니다. JSP 파일. 굳이 확장자를 안 써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 예제라고 해서 EX01 이렇게만 만들어도 알아서 확장자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클립스가 이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 첫 번째 간단한 예제. JSP 예제. 여기다가 코드 하나를 작성해 볼게요. 그냥 일단 따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태그를 요 안에다 넣어 볼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써보는 겁니다. 퍼센트. 자, 인트 토탈. 이거 자바 코드죠? 토탈의 i값. 여기까지 작성을 하고 퍼센트 코드 밖으로 나가서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장하세요. 자, 시작하자마자 뭐 이상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굉장히 생소하죠. JSP는 이런 파일이에요. HTML 코드 같은데 단순히 HTML 코드가 아니라 이상한 태그들이 있고 값들이 있고요. 또 이상한 태그가 있고 값들이 있어요. 또 이상한 태그도 있고 값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톰캣이 처리합니다. 톰캣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HTML 코드는 서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우리가 서버를 실행시킬 건데 자기 자신 로컬 호스트에다가 아까 8080 포트로 요청하게 돼 있었죠. 여기에 JSP02라는 프로젝트가 컨텍스트 경로가 될 건데 ex01.jsp 파일을 브라우저가 요청한다면 이 파일의 내용을 달라. 이거 HTML 파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HTML 파일이었다면 야 서버야 이거 좀 주라.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HTML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주는 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청하는 건 JSP 파일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JSP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이 부분들이 일단 서버로 요청을 했다면 톰캣이 요청을 받았을 거고 이 톰캣이 요청을 받아봤더니 ex01.jsp 파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 처리하고 요건 내비두고 요 부분 처리하고 요 부분 처리해서 결과는 HTML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을 브라우저에 줬을 때 그러면 JSP 예제라는 타이틀에 이 코드는 없겠죠. 이미 서버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그럼 화면에 나오는 건 바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1부터 10까지의 합 1부터 10까지의 합이라고 나오면서 땡땡 뒤에 토탈 55가 표현이 될 거예요. 서버에서 처리할 것들을 다 처리하고 브라우저에다가는 HTML 코드 기반으로 값을 표현만 해주는 게 끝인 거죠. 자, 해보죠. JSP는 메인 같은 시작 지점의 개념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run as 해서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톰캣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전에 작업했었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같이 톰캣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지만 되도록이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만 넣어놓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리무브에서 이쪽으로 다 옮기세요. 다 옮겨버리시고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하나만 포함되어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Finish 하면 이클립스가 톰캣을 실행시킬 거고요. 이클립스가 톰캣을 실행시킬 거고, 그때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내용을 서버, 이클립스가 아니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전체 프로젝트의 내용을 톰캣에 전달하고 실행이 되게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까지 자동으로 하나 열어주죠. 웹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열어서 해당하는 컨텍스트 루트 최상위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요청을 했고요. 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갔을 때 지금 요게 컨텍스트 패스인 겁니다. 최상위의 개념이고, 요 경로는 어디랑 매칭이 된다? 웹 컨텐트와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서버에 뭔가를 요청하기 위한 기반,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가면 서버 측에서는 웹 컨텐트라는 요 폴더가 요 경로와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서버의 입장이겠죠. 근데 이제 최상위에 해당하는 곳에 별다른 자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서버 쪽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설정 파일에 이런 게 써 있었어요. 웹 XML 설정 파일에는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버에 요청이 들어오는 왔는데 뭘 달라고 하는 요청인지 없을 때, 이런 때 기본적으로 최상위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여질 파일들의 목록입니다. 서버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응답해 주게끔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웹 컨텐트 아래에 이런 이름의 파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브라우저에 응답해 준 거고요. 이제 우리는 ex01.jsp라는 파일을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청을 딱 하게 되면 HTML 코드가 요청됐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의 합. 55가 나와야 되는데 45가 나왔네요. 10은 더하지 않았군요. 자, 코드를 변경했고 새로 고침을 하면 55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브라우저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지금 서버에서 받아온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실제로 지금 이클립스가 서버는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서비스 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기 코드를 그냥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실제 서버에는 이런 게 있겠구나. 톰캣이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JSP는 동적 서비스를 위한 언어입니다. 동적인 서비스. 여기서 동적인 서비스라는 것은 브라우저가 서버에 요청을 했을 때 서버에서는 요청에 처리된 결과를 응답해 줄 건데, 이때 항상 동일한 결과가 아니라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JSP 같은 언어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버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결과를 줬기 때문에 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동적인 개념이긴 해요. 소스 코드를 보면 지금 제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던 코드들은 브라우저에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즉 안 줬다는 거예요. 서버가 브라우저에게 응답해 줄 때는 이 내용들은 없는 내용이다.
그럼 이 내용들은 다 뭔데? 서버에서 처리할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처리된 결과물만 HTML 형태로 응답하는 것이 기본 JSP의 동작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일단 동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실행할 때는 항상 결과가 똑같죠. 동적 페이지로 만든 거긴 하지만 결과가 정적일 뿐인 겁니다. 어쨌든 동적은 동적이에요. 왜냐면 요청이 갔을 때마다 톰캣은 이 코드를 실행할 거거든요. 이 코드가 실행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콘솔에 출력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는 계속 처리할 거예요. 코드를 바꿨고요. 그럼 톰캣이 자동으로 다시 빌드를 하네요. 새로 고침할게요. 그러면 서버 측의 콘솔 내용들을 이클립스가 보여주고 있는데 처리함이라고 떴어요. 또 새로 고침을 하면 또 처리함.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처리함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청할 때마다 단순하게 파일을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코드를 수정해서 1부터 얼마까지의 합이다. 이때 이 얼마라는 개념이 항상 바뀌면 정말 동적일 수 있는 거겠죠? n까지의 합이라는 이 개념. 그래서 요거를 자바 util에 랜덤 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 len.next int 이렇게 해볼까요? 이러면 요청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른 내용을 응답해 주겠죠. 요청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동적이다라는 개념 이제 명확하게 아실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적이다. 여기다가 쓰는 코드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떤 문법으로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시면서 자바로 공부했던 자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념과는 웹 개발이 좀 다른 환경이 맞구나. 왜 HTML을 기본적으로 알고 정적인 서비스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